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예를 들면 KBS나 MBC, S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라 그래서 조금 뭐 하면 시청자 의견들이 가고, 그 시청자 의견들이 안 좋으면 광고가 삽입이 안 되니 국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국 사장들이 문제가 되는 PD들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폐지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사설 방송과 기타 어떤 책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개나기용이나 써가지고 막 그냥 떠들어도 뭐 돈도 얼마 안 들고, 그 다음에 광고도 어차피 안 들어오는데 상관없이 어떤 걸 뿌려댄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수단이었고 통제수단이었고, 그렇다고 누군가가 경찰처럼 나서서 막 그냥 이리저리 허점을 잡고 조지기도 뭐하고, 다 바쁘잖아요, 살기에. 누군가가 월급을 주면 조지겠는데 뭐 그런데 관심을 써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 다 그런 사회, 즉 사회가 무관심의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솔직히 저도 사실 무관심한 것도 있어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자기 운명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에 속해 있고, 우선은 내 몸 하나도 건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오지랖이 넓게 남의 인생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여유롭다. 저 사람은 자기 일도 자기 숙제 다 해놓고 남의 숙제를 관심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류의 어떤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 치고 자기 내실이 있는 사람이 또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친동생이 다른 세속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기 일을 등한시하면은 옆에서 제가 형된 도리로서, 야, 네 일이나 먼저 해놓고 얘기해라.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세상은 하나도 변화는 없다. 네가 사회에 미칠 영향은 1cm, 제곱센치당도 1푼도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관심 있고 세속에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정치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죠.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조언을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자기 입도 있지만 자기에 딸린 식솔도 있고 자기 가족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책임의 문제를 기피하고 도피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제일 급한 숙제 먼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숙제, 가장 급한 성결 과제부터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 집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저기 강 건너에 이제 불을 보면서 저 불을 꺼야 되는데 할 시간이 있는가? 우선 내 집에 있는 불부터 꺼라. 요게 어떤 지혜라면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이제 주제로 회귀해서 사람의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를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직업도 교육이고 또 직원들도 많이 부려봤고 사업상 사람도 많이 만나본 입장에서 정말로 이 주제를 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바뀐 사람은 뭐냐? 원래 바뀔 사람이었다. 원래.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꾸려면, 그러면은 아예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것이냐? 예.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될 사람은 어떻게 가도 될 놈이고, 안 될 놈은 죽어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될 놈과 안 될 놈 사이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될 가능성 50%, 안 될 가능성 50%. 아예 안 되는 놈, 되는 놈 사이에는 분명히 회색지대가 존재할 것이고,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라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뀌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가서 잔소리해주고 매질해주고 꾸사리를 주면서 가르치겠는가? 요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자기가 스스로 바뀌려고 안달복달하고 현실의 삶에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람의 본성이 대한 얘기들을 옛날에 보면 공자나 맹자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사람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순자가 있고, 맹자는 원래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크게 성공하면 바다로 갈 것이고 안 그러면 말라버리듯이 스스로 자기 품성은 물과 같아서 선한데 중간에 자기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관리를 못해서 품성이 악해지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죠. 그래서 맹자든 공자든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이들은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품성이 선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습관을 들이지 말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품성이 순해질 것이고, 또는 품성이 악하게 원래 태어났어도 이 사람이 교육을 받다 보면은 순해질 것이다, 선해질 것이다라는 게 어떤 옛날의 성현들의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떤 굉장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초등학생하고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면 알겠지만은, 어린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지금 현재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나 아니면 주변에서 보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딱 자기 어떤 품성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어른을 모방하기 때문에 여과 없이, 어른들은 지가 악한 심성이 있어도 거짓말로 꾸며대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꾸며대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과 없이 나쁜 짓을 골라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상하고 좀 나쁘다, 이거는 절대 추천할 수 없고, 방송에 내놓고 우리 애는 이렇게 남을 욕을 잘하고 우리 애는 이렇게 남한테 괜히 시비도 잘 걸고 뭔가를 뺏어야 되고 괜히 가서 남한테 험담이나 하는 정도의 애입니다라고 방송에서 떠들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아이인지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의 거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꾸미는 게 약하기 때문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이.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동네 내놓기에 창피한 수준도 많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섬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면은 성격이야 뭐 이러든 저러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대고 욕을 하고 지나다니는 사슴한테 엉덩이에다 대고 욕을 한다고 한들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다 보면 그런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들로 이렇게 몸이 베어진 사람이 경매라는 어설픈 도구를 잡아가지고 명도하면서 해코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에 있어서 사람 등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부지기수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은 겉으로 친구끼리는 얼마든지 선한 척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돈이 정말로 조금만 개입이 되면 그 사람의 일종의 똥오줌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의 영역에 서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간사해지죠.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명예와 이익, 돈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품성이 최악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다 보면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대부분이 대다수가 천박한 사람이 많고 후덕하고 덕이 있고 어떤 이 재물에 또는 이익에 그다지 자기의 양심을 팔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상 보면은 자기 실속만 차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안면 몰수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충분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본성을 경매를 선택해서 바뀌겠느냐? 안 바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은 이제 부자 마인드. 진정한 부자라면은 당신처럼 살겠냐? 진정한 부자라면은 지금 하듯이 남의 험담이나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이상망측한 검증도 안 된 소리 해대고 그 다음에 지금 들은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항상 그 연초에 어떤 전망들을 쏟아내고 그 다음 연말에는 나몰라라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또 연초에 전망을 쏟아내고 선배, 나 결혼하잖아. 근데 요즘엔 경매로 집 산다며? 배우긴 배웠는데 백지야.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어. 야야야 니들 뭐하는 거니 이런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 팟캐스트도 안 들어? 독일의 경매왕 몰라? 그게 뭔데요? 학원 이름이에요? 배울 시간도 없고 전공도 법이 아닌데 어쩌죠? 네 손에 있는 건 벽돌이니? 스마트폰으로 출퇴근하면서 들어 좀 이 엘레강스하지 못한 것들아. 거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무 모르면 말짱 꽝이는데. 그래서 부자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경매 실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우선 한번 들어봐 좀. 독일의 경매왕. 독이안의 뭐라고요? 독일의 경매왕. 독이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코비드 CO.KR 02888-5704. 그러면은 진정한 부자라면 공자나 맹자처럼 어떤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가볍게 경박하고 천박하게 행동을 하겠는가? 그렇지 않죠.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는 가끔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면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어서 점을 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사회라는 변화를 내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경기가 이러이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생활은 지금 몇십 년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30에 입사를 해서 40에 퇴사할 거니까 직장 안 다닐 건가요? 그죠? 대부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애 낳고 뭐하러 직장 갔냐. 어차피 죽을 건데 기도나 하지.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차피 사람들은 죽을 거고 어차피 회사도 들어갔다가 잘릴 건데 뭐하러 그 회사에 가려고 연연을 하느냐라는 말하고 똑같고 어차피 통닭 장사하든 술집을 하든 조금 있다가 문 닫을 거죠. 한 몇 년 지나 보세요. 문 닫습니다. 그럼 문 닫을 건데 뭐하러 사업을 시작해? 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번지든 간에 그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선택에 의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확률에 자기가 바라보는 사회에 관한 문제죠. 저도 뭐 장사를 해봤지만 지금 다시 장사를 해라 그러면 저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그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좀 세련된 술집 뭐 이런 거를 잠깐은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운영할 시간에 다른 일 하는 게 맞죠. 더 가치 있는 일.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고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우선은 장사를 통해서 자기의 인격이 실현됐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짐승도 하는 거가 입에다가 뭐 넣는 것이죠. 사자나 호랑이도 하루 종일 짐승 사냥해서 자기 입에 배불리는 것을 생각하듯이 사람들도 아침에 눈 떠서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입에 배불리는 걸로 위주로 삽니다. 그래서 생계만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런 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사람과 짐승의 구별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짐승들이 다른 짐승 입에 뭐 들어가는 것을 열받아 하고 시기하듯이, 그리고 그 입에 들어가서 반쯤 들어간 것도 뺏어 먹으려고 닥달하듯이, 사람들도 어떤 돈을 버는 거나 명예에 있어서, 이익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어떤 그 콩나물까지 빼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악한 심성들이 더 많이 있고, 남이 잘 되는 것보다는 망하는 게 더 즐겁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이 좀 망해야 좀 더 재미가 좀 나고, 그런 사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재테크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히 재테크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죠. 그래서 어설픈 기술을 배우면 자기가 또 뭔가 천하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전에 있었던 직원들도 그랬고, 한 10개, 100개 중에 한 개나 가르쳐 놓으면은 자기가 손오공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인맥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크게 기획을 해보려고 머리를 굴리기도 하죠. 문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어차피 자기 운명이고 팔자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본성이 바뀌겠는가라고 보면은 안 바뀐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정말로 바뀌려면은, 엄청나게 본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람을 강제로 가둬놓고 고문하듯이 해야 오롯이 1cm라도 바뀝니다. 사람들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안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너무 경박하고, 내가 생각해도 남이 잘 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니까 배가 아파, 짜증나, 막 입에서, 그리고 남이 망하면 막 즐거운 느낌 조금이라도 좀 들어. 그러면 본인의 마음부터 뜯어고치기를 바랍니다. 그 연후에 경매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경매는 인생관하고 똑같아서 성격이 나쁜 사람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성격이 나빠도 올라갑니다. 주식은 도박이기 때문에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운빨이 크게 좌우하죠. 그지만 경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상대예요. 그죠? 시세 조사할 때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명도할 때도 그렇고, 집행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리할 때도 그렇고, 전월세 낼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거에가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상대하기가 어렵고, 너무 스스로 독단적이고 외골수여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경매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무료 강의나 이런 거를 외부에 출강을 했을 때 관상만 딱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천하 없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가 인상 쓰고 있고, 자기가 잘난 척 하고 있어 봤자 가난한데, 저 정도 상황 현상에서도, 저런 오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저걸 누가 굳이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본성은 안 바뀐다. 만약에 바꾼다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별표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가 잘 되면 열이 받는다.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나는 누가 망하면 너무 기쁘다. 나는 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 봐라 하면서 고소미를 씹는다. 이런 분성. 그 다음에 나 말고 누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뭐라고 안 하지만 속으로라도 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든다. 그리고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배운 것이 가방끈이 짧다. 그런데도 괜히 아는 척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떠들고 있는 이 수준이 전 세계의 한 상위 클래스다라는지, 전 세계나 한국에 또는 어떤 촌 동네에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한 두 가지를 마음속에 짚어보시고, 나는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시골의 영감 할배들은 항상 자기 인생이 맞아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어떤 그런 고리터분한 영감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처럼 방송인데 한 40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